이러하기 때문에 이 지향성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주는 관, 잠이 돼서는 복덕궁인가?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천법을 말할 때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향성을 명확하게 하면 우선 지향성을, 그러니까 목적을 정확하게 두는 것 자체가 이미 수도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천이 돼요. 무위라고 하는데, 무위라고 해서 무위가 아니라 위무위잖아요. 행이 없는, 삶이 하는 것이 없는 함이라고 돼 있다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게? 하지 않지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 거라고 하던가. 그렇게 하는 건데, 안 하는 듯 하는 공,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런데 이건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논리를 풀어놔야 설명을 해놔야 이해하는데, 행위를 해요. 하는데 일반인들처럼 행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미무이나가 이제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고 하지 않은 듯 하고 안 하는 듯 하고 이렇게 이건 논리적인 얘기. 옛날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그렇게 써요. 요즘은 논리는 뭐 A는 not A가 아니다. 모순율, 서양처럼 모순율, 배중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 저게 논리인 거고, 논리는 수학처럼 어느 곳에나 적용될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뭔 얘기든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건데, 위무위도 말은 그렇듯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라서 설명이 되지 않는 건데 그건 논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뭘 하지 않는 거냐면 일반인들처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한다는 건 뭘 하는 거냐면 그것도 똑같아요. 일반인처럼 하지 않는다고요. 일반인들처럼 하지 않는 걸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나 무위나 하지 않는 것, 아니면 공이라든가 무극,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뭔 얘기가 되냐면, 뭘 일반인들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과학적인 지식은, 뉴턴에서 멈췄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뉴턴식으로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정해놓고 우리는 삶을 이해한다고요. 우리가 과학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초능력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게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지 않은 거예요? 엄밀하게 내가 벽을 통과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이게 과학적인 건가요? 내가 벽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과학적인 겁니다. 원래 양자역학에 의하면 0%는 아니에요. 내가 벽을 통과한 그 퍼센티지가 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는 거하고 할 수 없다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절대 시간과 공간을 두고 사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절대자나 창조주나 이런 식으로 무언가 고정적인 그 어떤 개념을 두고 사고를 하게 된다면 그건 뉴턴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도 닦는 사람들이 도가 절대적인 그 무엇이거나 내가 추구해야 될 당연한 그리고 완벽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 완벽성과 절대성, 이런 개념이요. 그건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사고하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에 의하면 그렇게 고정적으로 두고 할 그 무엇이 이미 없다고요. 없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반인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무의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기서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수도를 얘기하면 하는 방법을 프로그램 있듯이 이렇게 명확하게 눈에 보여주는 방법, 그리고
쉽고 간단한 매뉴얼처럼 만들어져 있는 방법, 그걸 원한다는 게 고정적인 시간, 공간, 고정적인 방법, 고정적인 철학, 고정적인 의미, 그 무엇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고정적인 그 무엇은 없어졌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불교적 말하면 열애장, 불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고요. 열애장이나 불성을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완벽한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의지할 그 절대적인 그 무엇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있거나 바깥에 있거나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서 도달할 게 아니라고요. 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은 넘어가는 거 상당히 어려워한다고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턴이에요. 뉴턴의 자식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 못해요. 물론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도하는 거기 때문에 수도 쪽에서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통념적인 사고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그 통념적인 사고가 고정된 사고, 그리고 그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고 날 움직이는 주체가 나인지 내가 아닌 건지 그 무엇인 건지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고들이요. 수도에서는 그걸 얘기해요.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고정적으로 두고 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겠죠. 불교에서는. 공도 이해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무하라고요. 너 없다는 거. 자아를 주장한다는 게 고정적인 그 실체를, 그러니까 실체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나라는 실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라는 그 무엇이 명확하게 있다고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정점을 지운다고요. 없앤다고요. 근데 이걸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고요. 말은 이해할 수 있어요. 공이라고 다 알잖아요. 무하라고 다 들었고 이해해요. 근데 행위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하인데 말은 무하라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데 막상 나가면 유화 같아요. 유화적으로 하는 행동을 한다고요. 무화적인 행동과 유화적인 행동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행동한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게 무화를 이해한 사람의 행동인 거고, 어떻게 해야 이게 무화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자기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요. 이게 통념적인 사고라고요. 그 사회 통념적인 일반적인 남들 다 하는 식의 그런 정도의 사고 체계에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게 위무위예요. 하지 않는 듯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라고 해서 행위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위는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또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래서 수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방법이나 고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련법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방법을 열심히 해요. 아까 말한 저 이숙 그리고 저 지향성을 두고 하는 것이라서 내가 만약에 호흡을 했다면 이 나를 수도를 경지를 이루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선업을 쌓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의 마음으로 고정적으로 살고 좋은 마음, 좋은 행동, 좋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선업이 도를 이루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호흡이 계제를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가진 마음가짐이 계제를 이루게 해요. 이렇게 말하면 되나? 그러면 개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계율이요? 그래서 계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탕하게 산다는 게 비윤리적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정시키지 못했다고요. 지향성이 명확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사는 이유도 불분명하고 자기 자신을 다루거나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지에도 관심도 없는 거잖아요. 무의하고 무주의 차이는 뭐예요? 비슷하면서도 다를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거요,
엄밀한 의미로서 같을지 다를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용하기 나름이에요. 무주도 마찬가지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건데, 머무르지 않는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적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목적성을 두고 무주해야 돼요. 내가 머물지 않는 건 머물지 않는 게 옳아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 머물고 또 이것을 계속 고집하고 주장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옳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내가 그걸 고집하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도 내가 그렇게 고착화될까봐 걱정되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무주하는 것도 있고, 남을 위해서 무주하는 것도 있고, 무주 자체가 옳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요. 적어도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무의도 마찬가지예요. 무의하는 이유고, 이유로 따지면 그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무의하고, 남을 위해서 무의하고, 무의 자체가 맞기 때문에 무의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수도, 그러니까 하늘 주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아까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도하는 방법으로 설명해서 이제 무주도, 수도법으로 쓰면 머물지 않는데 지향성을 두고 머물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머물지 않는다는 게 머물지 않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식으로 머물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머문다는 뜻도 돼요. 내가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내가 어떠한 장소에 계속 그 자리에 수십 년 있어요. 있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어느 한 장소에 계속 그 10년, 20년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무주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 있다고요. 아니면 만약에 내가 그 스님이라면 그 스님은 어느 절에 계속 있어요. 딴 데 가지도 않고. 무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돌아대지 않는가 생각도 한다고요.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머물러 있는 게 무주가 돼요. 이유는 남을 위해서 무주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원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날 찾을 수 있는 곳에 굳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주라고요. 그러니까 무주라는 게 머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고정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닌데, 그때 어떤 지향성이 있을 때 무주를 이해하게 된다고요. 그냥 무조건 무주인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부평초예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하냐 비하냐 이거 같은 논란이 있는 건데, 자아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아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면 그건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무하나 공을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무하를 모르고 무하를 말하면서 지향하는 것도 불분명하고, 또 그런 의미,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서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한 거라면 그 정도인 거고, 그건 무하와 관계 없어요. 명확하게 따져봐야 돼요. 정말 제대로 알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책을 보면,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말은 잘했어요.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돼요. 그래서 이 책이 읽어보고 이 사람은 분명히 깨달았을 거야, 이 사람은 분명히 계제가 있을 거야 라고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전 묻는 것 자체가 짜증나요. 아니, 본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알고 싶어 하고, 또 잘 몰라서 헷갈려서 묻는 건 알겠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는 글을 쓰는 건 이것도 그 재주예요. 자기가 알아서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요. 깨달은 사람보다 더 잘 써요. 더 깨달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요. 이건 재주예요. 탁월한 재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잘 설명하는 사람들 잘 설명해요. 근데 그러면 그런 것이 깨달음이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글 쓰는 재주와 어떤 깨달음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과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설명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도 그게 그 사람이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냐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뭐 서양인들이나 서양 사람들이 쓴 책을 해서 현혹되는 이유는 그들이 재밌고 쉽게 잘 쓰거든요. 글을. 그리고 뭐 명상도 맨날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잘 봐야 돼요. 그들의 우상, 이게 베이컨이 말한 극장의 우상, 동굴의 의상, 시장의 우상, 이런 우상에 대해서 잘 연구해야 돼요. 대부분은 그런 우상에 의해서 이렇게 현혹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요. 명성이 있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또 말을 잘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좋은 분이나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분별을 하는데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늘주천을 하는 방법은 지금 설명한 대로 어느 한 방법을 고수해도 되고 고수 안 해도 되는데 지향성이 명확하게 있을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랬을 때 이게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가 1년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나아졌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결코 하늘주천 넘어갈 수 없어요. 그건 몇 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런 거 관계없다고요. 언젠간 되겠지만 그게 언제 될지는 간극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숙이라고 이숙. 다르게 결과 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상식적으로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걸어온다면 1시간, 하루, 이틀 열심히 걸었잖아요. 걸어온 만큼 가까워졌잖아요. 부산, 대전에. 네? 이런 식으로 이 공부를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저기에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고요. 아니면 쌓아지는 거요. 양적으로. 하루하고 이틀하고 1, 2, 3, 4, 5, 6 양으로 이렇게 쌓여봤기 때문에 그만큼 쌓였지 않았냐고요. 여러분들 사고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결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결코 양으로 안 돼요. 공간적으로 안 된다고요. 이거는 그 공간과 양에 대해서 못 벗어나는 이유는 공간과 양이 없으면 우리는 사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 플라톤식인가? 서양인들이 특히 공간적인 것을 따져가지고 수학이 양이에요. 양을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 숫자적으로 수치화 만드는 거예요. 계량시키는 거예요. 계량하고 숫자로 만들고 이렇게 양을 따지는 것이 수학이나 과학인데 그런 양이 아니라 질을 따지는 거예요. 그건 철학이 돼요. 이건 질의 문제예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쪽으로 사고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근데 이제 양이 어느 정도 따지면 질적 변화를 이루긴 해요. 그게 이득이에요. 분명히 변하는데 질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질의 변화를 내가 원하는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양이 쌓이면 질이 되는데 이 양이 질이 되는 건 맞겠는데 어떠한 질이 되냐고요. 이게 내가 열심히 대전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대전에 도착하는 것처럼 되는 거는 상식적인 수준인 거고 그곳이 대전이 아니라 부산일 수도 있고 전혀 거꾸로 평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중심을 명확히 잡고 있지 않으면 자기가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방향성이 없거든요. 앞으로 간다고 해서 앞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뒤로 간다고 해서 꼭 뒤도 아니에요. 방향성이 불분명하다고요. 그래서 그건 주관적으로 방향을 정해야 돼요. 내가 정한 곳이 그곳인 거지 앞으로 갔다고 해서 앞에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안 되는 이유 중에 그거예요. 열심히 하면 앞으로 가고 나아가고 양쪽으로 쌓이고 이렇게 가까워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뒤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열심히 뒤로 갔는지 누가 알아요? 그래도 얘기하면 도노도 가능한 거네요. 예? 선생님 말하는 걸 바로 돌리면 도노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도노? 간박이 깨끗한다라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네. 쌓이고 그런 공적인 거하고 시간적인 거를 배제해야 그게 쌓여가는 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열심히 안 하고 안 쌓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건너뛴다 그러는데, 건너뛸 때는 양적인 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이 부분만 강조한 거라고요. 돈이라는 건 질적 변화를 일으킬 때를 강조한 건데, 양적 변화를 무시하고 질적만 얘기할 수 없어요. 분명히. 이게 엘랭비타이라고 해야 되나? 오메가 포인트. 뭐 이렇게 막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비약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저에게 맞는, 아니면 제가 잘할 수 있는 수술법 가르쳐달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굴려보라고요. 아직 양이 충족이 안 됐다고요. 그 양이 충족됐을 때 나중에 질적 변화 일으킬 때 내가 도와줄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 해줄 수 있겠는데, 아직 충족 안 된 게 너무 많은데 자기가 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하고 있는 건 안 돼요. 그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지향성을 두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다고요. 하되 사회통념적이나 일반적인 지식으로 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아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무주, 머물러 있는다고요. 차라리 머물러 있는 게 무주가 된다고요. 또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타인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무주 자체를 위해서요. 분노라고 하면은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없어요. 없고 그냥 바로 건너뛰면 되는데, 누구 마음대로 건너뛰어요. 누구 마음대로 건너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남이 허락해 주는 만큼 건너갈 수 있고, 내가 허락해 준 만큼인 거고,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허락해 준다는 게 내가 그걸 해도 되는 만큼의 뭔가를 해 놓은 게 있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기다리고 있거나 그걸 바라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냥 허무한 곳에 무조건 건너뛸 수 없어요. 돈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에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요. 근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깨달음은 너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과 같이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혼자 열심히 하거나 혼자 뭐 어떻게 해서 내가 깨달음을 원하기 때문에 도노가 될 거라고요.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런 것도 양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무시하는, 양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양쪽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생각할 때 질, 그리고 지향성, 그리고 내가 주인인 내가 내 입장에서 양과 질을 따지고, 그러니까 질을 위한 양을 따지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양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좀 어렵죠. 양도 아니고 질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말하면 또 논리적인 얘기인 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무위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설명이 참 이상하네. 어렵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진도로 넘어가겠습니다.